저녁 7시 2호선 지하철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23살 취준생 박세아, 오늘도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면접은 망했습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라는 첫 질문부터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거든요. 면접관들의 시큰둥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 탈락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잔고는 12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야 하나 고민하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옆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애가 쓰러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다들 휴대폰만 꺼내 들고 있었죠. 119 불렀어요? 누가 불렀나? 저에 혼자 온 건가? 목소리만 오갔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소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들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녀의 손목을 잡아봤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약했습니다. 호흡도 얕았죠. 누가 119 불러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에서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릴 거예요. 소녀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학생증이 있었어요. 이유리, 중학교 2학년. 보호자 연락처를 찾았지만 가방 안에는 핸드폰만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없었죠. 소녀의 얼굴색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 잡아주실 분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혹시 보호자세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일단 영무실로 가자. 우리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영무실로 옮겼고 영무원이 119에 다시 연락했어요.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도착까지 3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택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무원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도와주신 아저씨와 함께 소녀를 역 밖으로 데려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상황을 보더니 주저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제발이요. 급합니다.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저는 옆에 앉아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소녀의 맥박을 계속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이어지고 있었죠. 학생, 조금만 버텨요. 곧 병원 도착해요. 소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차들이 막혀 있었죠. 기사님은 이리저리 골목을 돌아가며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15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려 응급실 직원을 불렀어요. 여기요. 학생이 의식을 잃었어요. 간호사들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소녀를 옮겨 실었고 의사가 급히 달려왔죠. 언제부터 의식을 잃었나요? 20분 전쯤요.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운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를 응급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님께 돌아갔어요. 택시비 얼마예요? 1만 8천 원. 제 주머니엔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였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없이 2만 원을 꺼내드렸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기사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집에는 어떻게 가려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신림동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기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조심해서 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물었어요. 환자분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모릅니다. 가방에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깨어나면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8시 30분. 집에 가려면 최소 10시는 돼야 도착할 겁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면접 때문에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돈을 쓸 수는 없었어요. 남은 10만 원으로 이번 주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오셨나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환자는 괜찮나요? 탈수와 저혈당이 심각했습니다. 며칠 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링거를 맞고 있고 곧 깨어날 겁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을 굶었다니요. 중학생이 왜 밥을 못 먹은 걸까요? 검사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호자가 아닌데 제가 낼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내겠습니다. 응급처치비가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5만 원.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 되나요? 네, 되십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미 한도가 거의 찼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결제가 승인됐습니다. 이제 카드 빚이 더 늘었네요. 다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엔 10만 원만 남았어요.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걱정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녀가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실로 갔어요. 소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죠. 깨어났구나. 괜찮아? 소녀는 저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지하철에서 쓰러졌잖아.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패 끼쳤네요.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소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안 계세요. 아빠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모나 친척분은? 이모 있어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소녀가 번호를 불러줬고 저는 병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30분쯤 지나 한 여자분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유리야. 여자분은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이모, 죄송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모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네, 지하철에서 쓰러진 걸 봐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용은 제가 다시 정산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얼마 나왔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발이 아팠고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망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은 구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 가까이였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소녀의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며칠을 굶었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운 것뿐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또 면접을 보러 갈 겁니다.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비록 카드 빚은 늘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전 11시였어요. 아, 망했다. 오늘 오후 2시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제게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서둘러 씻고 면접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며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남은 돈은 10만 원. 커피 한 잔에 1,500원이면 아깝지만 오늘은 필요했어요. 캔커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세아 씨 맞으시죠? 저 어제 병원에서 뵀던 이유리 이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유리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3시간 남았어요. 오후에 면접이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뵐 수 있을까요? 유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병원 1층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커피는 사지 않았어요. 어차피 병원 카페에 가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유리가 이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는 어제보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당연한 일이었어. 이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비용 다시 드리려고요.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택시비랑 검사비 합치면 꽤 되었을 텐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거든요. 이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지금 학생이세요? 아니, 취준생이야.
대학은 졸업했어? 면접 본다고 하셨죠? 어디예요? 중소 IT 회사야. 오늘 오후에 면접 봐. 유리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이모가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자 저는 말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곧 가봐야 해서요. 아직 시간 있으시잖아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은요. 이모가 유리를 말렸습니다. 유리야,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에요. 오빠가 알아야 해요. 유리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좀 복잡해요. 아빠는 큰 회사 대표님이신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지금은 이모랑 살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연락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버려진 애라고 놀렸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학교도 빠지고 그랬어요. 어제도 사흘째 굶고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겨우 중학생인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오빠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요. 유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고맙다고요. 저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야, 넌 버려진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어려운 것뿐이지. 정말요? 응. 그리고 이모가 계시잖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모는 유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야, 나 이제 가봐야 해. 면접 늦으면 안 되니까. 오빠, 꼭 합격하세요. 고마워. 너도 이제 밥 잘 챙겨 먹고. 네. 병원을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학생이 겪기엔 너무 힘든 일들이었어요. 대기업 대표의 딸이라는데 정작 본인은 밥도 제대로 못 먹다니요.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셨어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유리를 도운 일이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면접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본 것 같았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500원. 오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어요. 휴대폰을 켜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저 유리예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면접 잘 보셨기를 바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리야, 넌 강한 아이야. 힘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유리를 다시 만나서 좋았고 면접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남은 돈은 9만 원. 월세일이 일주일 후였는데 35만 원을 내야 했어요. 어떻게든 알바를 더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일했어요. 시급 9,620원, 한 달 하면 월세는 겨우 낼 수 있을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였어요. 오빠, 유리야?
이 시간에 왜? 이모랑 산책하다가 편의점 보고 혹시나 해서요. 유리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일하세요? 응, 알바 좀 하고 있어. 면접은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유리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저 아빠한테 얘기해 볼까요? 뭘? 오빠가 저를 도와준 일이요. 아빠가 알면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야, 난 괜찮아. 도움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유리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왔어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죠.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 이모였어요. 세아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손님 없어서 괜찮습니다. 유리가 오늘 아빠를 만났대요. 그런데 세아 씨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유리 아버지가 세아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유리 아버지를 만나다니요. 꼭 필요한 일인가요? 네,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단톡방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동기들 단톡방이었어요. 야, 이거 세아 아니야?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클릭해봤어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지하철 영웅, 쓰러진 소녀를 구한 청년의 정체는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고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화면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리가 쓰러지는 장면, 제가 달려가는 모습, 사람들을 해치고 무릎 꿇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호선 지하철에서 한 소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한 청년이 주저없이 나섰습니다. 영상은 제가 유리를 돌보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 청년은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택시로 소녀를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택시비와 검사비까지 부담했다고 합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진짜 영웅이네.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퍼진 거죠? 병원 CCTV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 이모였어요. 세아 씨, 영상 보셨어요? 네, 방금 봤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병원 측에 CCTV를 요청했는데 누군가 그걸 SNS에 올린 것 같아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지하철 영웅, 박세아, 취준생 선행, 제 이름까지 알려진 거예요. SNS에는 제 사진과 신상 정보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영웅 아니에요? 아, 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관심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편의점 사장님도 영상을 보셨나 봅니다. 세아 씨 영상 봤어요. 대단하던데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 없어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영상 때문에 힘드시죠? 좀 그래. 사람들이 자꾸 알아봐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 내일 저희 아빠 만나실 수 있어요? 응, 시간 되면. 감사해요. 아빠가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대표를 만난다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더 걱정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쉬하는 거 아냐? CCTV 있는 거 알고 일부러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댓글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이렇게 의심받다니요. 더 심각한 건 제 개인정보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지금 어디서 알바하는지까지 알려졌습니다. 편의점에 이상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영웅 맞죠? 사진 찍어도 돼요? 세아 씨, 사인 좀 해주세요. 심지어 유튜버라는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잠깐만 인터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 사람들의 관심도 옮겨간 거죠. 하지만 제 삶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가끔 사람들이 쳐다봤고 SNS에는 여전히 제 이야기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리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아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유리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강남 미래게임즈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미래게임즈. 이름은 들어본 회사였어요. 국내 3대 게임 회사 중 하나였죠. 다음 날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미래게임즈 건물 앞에 서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죠. 프론트에서 말했습니다. 박세아라고 하는데요. 약속이 있어서요.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8층에 도착하니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세아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박세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미래게임즈 대표 이도현입니다. 이도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도현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 딸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도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유리가 며칠을 굶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세아 씨가 아니었다면 제 딸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유리가 건강해졌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영상에서 본 그대로시네요. 그는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알바에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몇 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저는 봉투를 다시 이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제 진심입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유리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도운 거예요. 그걸 알기에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도연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세아 씨,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면접 보러 다니고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컴퓨터 공학입니다. 이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 회사에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미래게임즈에서 일하시죠. 당장 내일부터라도 출근 가능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취업 제안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정식 면접도 안 봤는데요. 면접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박세아 씨는 훌륭한 인재예요. 책임감도 있고 판단력도 빠르고 무엇보다 인성이 훌륭하십니다. 이도연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조건은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감사합니다만 고민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가 복잡했어요. 취업. 그것도 대기업에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리를 도운 대가로 취업한다는 게 떳떳할까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간절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는 월세조차 겨우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대기업 취업은 꿈 같은 기회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제가 유리를 도운 건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오빠, 아빠 만나셨어요? 응, 방금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좋은 분이시더라. 아빠가 오빠한테 회사 오라고 하셨죠?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오빠, 꼭 오세요.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유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유리야, 나 고민 중이야.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게 너를 도운 대가로 취업하는 것 같아서. 유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 생각은 달라요. 뭐가? 오빠는 저를 살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에요. 오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 회사에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오빠, 제발요. 저도 오빠 보고 싶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아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가 고민이에요?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떳떳하지 않아서요. 세아 씨, 세상에 떳떳하지 않은 취업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연줄로 들어가고 누구는 돈으로 들어가고 세아 씨는 사람을 구해서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떳떳한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제가 사장이라도 세아 씨 같은 사람 뽑고 싶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인성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세아입니다. 아, 세아 씨. 결정하셨나요?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취업이에요. 그것도 대기업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말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 옷을 샀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미래게임즈로 향했습니다. 설레고 떨렸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니 인사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세아 씨 맞으시죠? 저는 인사팀 김미영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소개, 업무 설명, 시스템 교육까지요. 점심시간에 유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첫 출근 축하해요. 유리야, 학교는? 점심시간이라 잠깐 왔어요. 우리 학교 여기서 가까워요. 유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리야, 요즘 밥 잘 먹어? 네. 이모가 매일 챙겨주세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저를 구해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후에는 제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개발팀 막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박세아 씨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 1팀 팀장 강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아 씨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우리 팀에서 열심히 배우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팀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다들 저를 환영해 줬어요. 퇴근 시간 이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첫 출근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다행이네요. 세아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리를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버지로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유리도 저를 아직 불편해하고요. 세아 씨가 유리에게는 큰 의지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도연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도현과 유리 사이에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업무는 어려웠지만 배울 게 많았고 동료들도 좋았죠. 급여도 많이 올랐습니다. 편의점 알바 때의 3배였어요. 이제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됐죠.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는데 이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장실로 갔습니다. 이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도연도 마주 앉았죠. 세아 씨,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즐거워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식 채용 계약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습 기간이었고요. 네. 연봉은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입치고는 높은 편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아 씨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도연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특별 보너스입니다. 유리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이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취업이라는 큰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것까지 받으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아 씨,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선행의 대가로 뭔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수표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이도연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시네요. 그냥 제 원칙일 뿐입니다.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날 SNS에 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회사 앞에서 저를 촬영한 거예요. 대기업 보상 거절한 취준생. 결국 그 회사 입사.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결국 받은 거잖아.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나 보네. 쇼였구만.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능력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회사에서 먼저 제안한 거면 뭐가 문제야? 실력 있으면 기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댓글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네요. 월요일 출근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눈빛이었죠. 점심시간에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세아 씨, 영상 때문에 힘들겠네요. 괜찮습니다.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세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계속 악플이 달렸고 회사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죄송해요.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한 일에 떳떳하니까. 정말요? 응. 너를 도운 건 내 선택이었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내 능력이야. 부끄러울 게 없어.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그날 저녁 이도연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 씨, 최근 영상 때문에 힘드시죠? 조금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도연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소문은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오니 사람들의 관심도 옮겨간 거죠. 저는 다시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원칙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믿음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개발 업무도 재미있었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이도현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세아 씨, 아직 계셨네요. 네,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도현은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봤죠. 세아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유리가 어렸을 때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후 유리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습니다. 저는 양육비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유리는? 네, 저한테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죠.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를 이모한테 맡겼습니다. 돈은 충분히 보냈지만 직접 만나는 건 1년에 몇 번뿐이었어요. 그래서 유리가, 네, 유리는 저를 원망합니다. 엄마도 잃고 아빠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죠.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유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도요. 이모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모도 맞벌이라 바빠서 몰랐다고 합니다. 유리가 숨겼대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아 씨가 유리를 구해준 날 저는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때 CCTV에서 네, 세아 씨를 봤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는 모습을요. 이도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요. 낯선 청년이 제 딸을 구하는 동안 저는 뭘 했는가요? 대표님, 세아 씨,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세아 씨가 부러웠습니다. 네. 유리가 세아 씨를 보는 눈빛이요.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더군요. 제가 평생 받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세아 씨를 회사에 모셨습니다. 단순히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유리 곁에 있어주길 바라서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이도현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를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유리에게 필요한 건 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는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표님이 노력하지 않아서예요. 노력했습니다. 연락도 하고 선물도 보냈어요. 하지만 유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죠. 몇 년간 쌓인 상처인데요. 이도현은 무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행동이요? 유리를 직접 만나세요. 매일이요. 밥도 같이 먹고 학교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도현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유리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빠 어제 우리 아빠랑 얘기하셨죠?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요. 그래, 가기로 했어? 유리는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야 할까요? 가봐. 아빠도 노력하고 계셔. 하지만 아빠는 저한테 관심 없잖아요.
저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내 아빠는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정말요? 응. 그러니까 기회를 줘봐. 한 번만이라도.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와 이도연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유리가 나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아빠랑 밥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도현과 유리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는 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도현과 유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나고 있었어요.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죠.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리였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 있어요? 응, 왜?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어디서 볼까? 홍대 앞 카페로 올 수 있어요? 1시간 후, 저는 홍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가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오빠, 유리야, 오랜만이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따뜻한 코코아를 주문했어요. 오빠, 제가 오늘 초대한 거예요. 제가 살게요. 그래, 고마워. 당연하죠.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유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사실은요.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이사 가요. 이사? 네, 부산으로 발령 났대요. 다음 달부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넌? 아빠랑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모도 그러시고 아빠도 그러시고. 그게 싫어?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는 요즘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아직 어색해요.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오빠, 저 무서워요. 뭐가? 아빠랑 둘이 살면 또 외로워질 것 같아요. 아빠는 바쁘시잖아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는 안 계시고 이모는 바빠서 집에 없고 저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이번엔 달라질 거야. 어떻게 알아요? 내 아빠가 변하고 있잖아. 요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잖아. 하지만 회사 때문에 바빠지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오빠가요? 응. 내 아빠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혼내줄게. 유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우리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나도 너한테는 오빠니까. 유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요. 오빠, 저 요즘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게임 개발자요.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꿈이네. 오빠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도 오빠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홍대 거리를 걸었어요. 오빠, 배고프지 않으세요? 좀 그래. 제가 사줄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유리야, 내가 사는 건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아빠가 용돈 주셨거든요. 이것도 오빠 덕분이에요. 우리는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시켰어요. 오빠, 제가 처음 쓰러졌을 때 기억나요? 당연하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정신이 흐려지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거든요.
유리는 김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깨어났을 때 오빠가 옆에 있었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오빠는 제 천사예요. 제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과장이 좀 심한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를 배웅하려고요. 오빠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연락해. 네. 오빤 제 진짜 오빠 같아요. 유리는 손을 흔들며 개찰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가 왔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세아 씨, 유리가 오늘 세아 씨 만났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유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리는 좋은 아이예요. 대표님이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리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유리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유리가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딸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대요. 유리가요?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심각한가 봐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유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빠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유리가 회사로 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유리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회의실로 데려가 앉혔어요. 진정하고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유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제 SNS에 악플을 달았어요. 뭐라고? 재벌 2세 주제에 왜 도움받냐? 아빠 돈으로 사는 주제에 이런 거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갔는데 제 책상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거지라고요. 유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유리야, 아빠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아빠는 바쁘시잖아요. 제 문제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유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유리야, 이건 아빠가 알아야 해. 싫어요. 왜? 아빠는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싫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 아빠는 널 사랑해. 아니에요. 아빠는 회사가 더 중요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이 들어왔어요. 유리야. 유리는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빠가 찾고 있었나 봐. 이도현은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연락 왔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리 없잖아. 얘기해봐.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는 상관없어요. 뭐? 아빠는 회사 일이나 하세요.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아빠는 저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힘들 때도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관심 가지는 척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유리야. 싫어요. 아빠 싫어요. 유리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대표님.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유리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유리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아 씨, 부탁입니다. 유리 좀 찾아주세요. 제가 가면 더 화낼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옥상에서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유리야, 오빠. 저는 유리 옆에 섰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네, 정말 힘들어요. 내 아빠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제 진심이에요. 아빠는 저한테 관심 없어요. 유리야, 내 아빠는 변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여전히 회사가 더 중요해요. 저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내 아빠도 힘들어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몰라요. 저는 아빠가 이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내 아빠도. 유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유리는 겨우 진정했어요. 오빠,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서요. 혼내지 않을 거야. 걱정만 하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가보자. 내가 같이 갈게. 우리는 회사를 나와 이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유리야.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연은 유리를 안으려고 했지만 유리는 피했어요. 들어가서 쉬어. 유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아 씨,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도연은 커피를 내왔어요. 세아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유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이도현과 유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도현은 걱정하며 상담사를 찾아갔다고 했죠. 목요일 저녁 퇴근하려는데 이도현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도현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메시지였어요. 유리야, 조심해.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재벌 딸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마.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유리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리가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유리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보아는요? 지금 경호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너무 무서워해서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 씨, 부탁입니다. 유리를 도와주세요. 제가요? 유리는 세아 씨만 믿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도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리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야, 나 세아 오빠야.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 내가 왔어. 유리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가 보호해 줄게.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유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날부터 저는 유리의 경호를 맡았습니다. 출퇴근할 때
외출할 때마다 함께 다녔어요. 일주일쯤 지난 금요일, 유리와 카페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유리 맞죠?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누구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 아빠 회사 때문에 우리 아빠가 파산했거든.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긴장했어요. 저는 유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 가시죠. 비켜. 오늘 이 애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지금 가세요. 뭐야, 나? 남자는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카페 직원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체포됐어요. 주머니엔 흉기는 없었지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맞았습니다. 유리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유리야, 괜찮아. 이제 끝났어. 오빠,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하지만 이제 안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정신병력이 있었고 이도현 회사에 원한을 품고 있었대요. 이도현이 달려왔습니다. 유리야, 아빠. 이도현은 유리를 꼭 안았습니다. 유리는 처음으로 아빠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세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세아 씨가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유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이도현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리는 아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유리야, 이제부터 보안을 더 강화할 거야. 네, 아빠.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빠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 사실은요. 응?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지 궁금했어요. 진짜로요. 이도현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아빠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넌 아빠의 전부야. 유리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이도현도 딸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를 협박했던 남자는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됐어요. 다행히 더 이상의 위협은 없었죠. 유리와 이도현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도현은 업무 시간을 줄이고 유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전 직원 참석이었어요.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이도현이 단상에 올랐어요. 직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도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딸 이유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딸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죠.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전 제 딸이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아니라 낯선 청년이 딸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개발팀의 박세아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박세아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써서 제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돌려받으려 하지도 않았죠. 이도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아 씨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변화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도현은 화면을 켰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육아휴직과 가족휴가를 대폭 확대합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셋째, 혜택재단을 설립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이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유리와 함께 저녁 먹었으면 합니다. 세아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6시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도현과 유리가 돗자리를 펴고 있었어요. 오빠. 유리는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유리야, 건강해 보이네. 당연하죠. 아빠가 매일 밥 챙겨주시는걸요. 이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유리 덕분에. 우리는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도현이 준비한 김밥과 음료가 있었어요. 세아 씨,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김밥을 먹어봤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도 매일 일찍 오시고 주말마다 같이 놀러 다니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도현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진짜요? 약속해. 유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오빠가 저를 살려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 인생도 바뀌었거든. 오빠 인생도요? 응. 취업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다 너희 덕분이야.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세아 씨,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세아 씨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최악의 아버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많을 거야. 저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지하철에서 쓰러진 소녀를 도운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유리는 새로운 삶을 찾았고 이도현은 진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도현은 영원히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회사에 가서 일하고 동료들과 점심 먹고 가끔 유리를 만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도요. 유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도현의 따뜻한 눈빛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소녀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나설 거예요.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니까요. 한강공원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이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의 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않아요. 넓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게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잘 자. 오빠도 잘 자요. 꿈에서 만나요. 문자를 보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세아 씨, 어제 대표님 발표 대단했어요. 주 4일 근무제라니 정말 기대돼요. 세아 씨 덕분에 회사가 변하고 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세아 씨. 세아 씨의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점심시간, 이도연이 전 직원에게 공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은 가족의 날로 지정합니다. 3시에 조기 퇴근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에 유리가 학교 끝나고 들렀습니다. 요즘 유리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장래희망이요. 저 게임 개발자 된대요. 잘했어. 유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오빠처럼 멋진 개발자가 될 거예요.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생기 없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 그리고 오빠. 아빠가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고 하셨어요. 오빠도 같이 가요. 나까지 가면 너희 시간 방해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3시 조기 퇴근 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갈 곳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더 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도형과 유리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아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제가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대표님이 직접요? 요즘 요리 연습 중입니다. 유리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라면은 완벽하게 끓이세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이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유리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언제 결혼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오빠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이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유리 말이 맞아요. 세아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요. 유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세아 씨,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무슨 기자회견이요? 회사 정책 변화와 재단 설립에 대해서요. 그 자리에서 세아 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이야기요? 네, 세아 씨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이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게임즈 대표 이도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고백의 장입니다.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제 딸을 외면했고 회사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 딸은 지하철에서 쓰러졌고 낯선 청년이 구해줬습니다. 이도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세아 씨, 이 자리에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이 청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써서 제 딸을 구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세아 씨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회사 정책을 바꾸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세아 씨, 왜 유리 양을 도우셨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외면할 수 없었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다고요? 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것도 보상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리를 도운 것과는 별개예요.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도연은 회사의 변화, 재단의 목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견이 끝나고 유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깜짝 등장이었어요. 저는 이유리입니다. 박세아 오빠가 구해준 사람이에요. 유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와도 다시 가까워졌고요. 유리는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를 안았습니다. 기자들은 그 장면을 연신 촬영했어요. 다음 날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게임회사 CEO, 딸 구한 청년에게 감사 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한 미래게임즈, 변화의 시작은 한 청년의 선행. 재벌 CEO의 눈물. 최악의 아버지였다.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세상에 이런 청년도 있구나. 이도연 대표 멋있다. 잘못 인정하고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응원해줬어요. 세아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회사에 세아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뻐요. 한 달 후 혜택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유리도 참석했습니다. 재단의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저처럼 힘든 친구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유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6개월 후 회사는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주 4일 근무제와 가족 친화적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도연은 더 이상 워커홀릭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유리와 시간을 보냈어요. 유리는 학교에서 모범생이 됐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1년 전 그때처럼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도연의 요리 실력은 확실히 늘었어요. 세아 씨, 1년 전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네요. 저도 그래요. 많은 게 변했죠. 유리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더 행복해요. 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이도현이 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많을 거야. 저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소녀를 도운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비록 전 재산이 1만 5천 원밖에 없었지만 그걸 아낌없이 쓴 게 옳았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바로 가족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유리와 이도현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유리야. 잘 자. 오빠도 잘 자요. 내일 봐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지하철에서 쓰러진 소녀를 도운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믿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계속 지켜갈 겁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고 제가 믿는 가치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의 웃는 얼굴, 이도연의 따뜻한 눈빛, 한강공원의 노을빛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다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설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내일을 기대하며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게요.